안녕하세요. 컴퓨터 네트워크 완전 정복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IP 주소 체계와 서브네팅 완벽 가이드를 통해 네트워크의 핵심 개념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강의에는 학습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10개의 퀴즈가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IPv4 주소처 체계와 옥텟의 개념부터 시작하여 서브넷 마스크와 네트워크 주소 계산 방법을 배웁니다. 클래스풀과 클래스리스 주소 체계를 비교하고 CIDR 표기법을 익힙니다. 실전 서브네팅 실습과 사설 IP 인라이트, DHCP까지 네트워크 설계에 필요한 모든 개념을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퀴즈를 통해 학습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IPv4 주소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IPv4는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의 약자로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장치를 식별하는 32비트 주소 체계입니다. 32비트로 구성되어 약 43억 개의 주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점으로 구분된 4개의 십진수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192.5의 폰, 운바 같은 형태가 바로 IPv4 주소입니다. IPv4 주소의 각 부분을 옥텟이라고 부릅니다. 옥텟은 32비트를 8비트씩 4개로 나눈 각 부분을 의미합니다. 8비트는 2의 8승으로 256개의 값을 표현할 수 있어 각 옥텟은 0부터 2비의 5까지의 십진수로 표현됩니다. 이 922.4 5.100이라는 조에서 192 시온스스티오이투 5는 각각 하나의 옥텟입니다. IP 주소를 이진수로 변환하는 파이썬을 살펴보겠습니다. IP 주소 문자열을 점으로 분리하여 각 옥텟을 추출한 후 포맷 함수를 사용해 8비트 이진수로 변환합니다. 192는 8밀 웰 68은 연 경고는 M00000 100은 공명로로 변환됩니다. 이처럼 각 옥텟이 정확히 8비트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서브넷 마스크의 역할을 알아보겠습니다. 서브넷 마스크는 IP 주소에서 네트워크 부분과 호스트 부분을 구분하는 도구입니다. 네트워크 부분은 1로 표시하고 호스트 부분은 0으로 표시합니다. IP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를 AND 연산하면 네트워크 그 주소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255.5.5처럼 표현되며 이는 앞에 24비트가 네트워크 부분임을 나타냅니다. 네트워크 주소를 계산하는 파이썬 코드입니다. IP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를 각각 옥텟으로 분리한 후 대응하는 옥텟끼리 AND 연산을 수행합니다. 리스트 컴프리hension을 사용하여 간결하게 작성했으며 최종적으로 점으로 연결하여 네트워크 주소를 반환합니다. 192.1.5.5.5.5.5.5 또제과 추플라이브조를 연산하면 192.2.1.1.2 네트워크 주소가 됩니다. 네트워크 주소와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스트 부분이 모두 0인 주소는 네트워크 자체를 나타내는 네트워크 주소이고 호스트 부분이 모두 1인 주소는 해당 네트워크의 모든 장치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브로드캐스트 주소입니다. 이 두 주소는 실제 장치에 할당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초기 인터넷은 클래스풀 주소 체계를 사용했습니다. IP 주소를 A, B, C, D, 이 클래스로 난리했으며 각 클래스마다 네트워크 호스트의 비율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클래스 A는 1부터 126으로 시작하는 대규모 네트워크, 클래스 B는 128부터 191로 시작하는 중규모 네트워크, 클래스 C는 192부터 223으로 시작하는 소규모 네트워크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클래스풀 방식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클래스별로 네트워크와 호스트 비율이 고정되어 있어 IP 주소 낭비가 심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500개의 장치만 필요한 조직이 클래스 B를 할당받으면 65,000개의 주소를 모두 점유하게 되어 나머지 64,500개의 주소가 낭비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유연성 부족으로 인해 새로운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IDR이 등장했습니다. CIDR은 Classless Interdomain Routing의 약자로 클래스 구분 없이 네트워크 크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클래스리스 주소 체계입니다. 슬래시 표기법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비트 수를 직접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베를 12.A.24는 앞에 24비트가 네트워크 부분이라는 의미이며 이를 통해 필요한 만큼만 정확하게 네트워크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CIDR 표기법으로 사용 가능한 호스트 수를 계산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입니다. CIDR에서 네트워크 비트 수를 추출하고 32에서 빼면 호스트 비트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총 주소 개수는 D의 호스트 비트 승이며 여기서 네트워크 주소와 브로드캐스트 주소 두 개를 빼면 실제 사용 가능한 승. 이quin이 20.24의 경우 254개의 호스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브네팅은 하나의 큰 네트워크를 여러 개의 작은 서브네트워크로 분할하는 기술입니다. 네트워크를 작은 단위로 분할하면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 감소하여 네트워크 트래픽이 줄어들고 부서별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 효율성이 향상되어 네트워크 문제 발생 시 영향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서브네팅 실습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점점점점점본포토로 신용 네트워크를 4개의 동일한 서브넷으로 분할하려면 몇 비트가 필요할까요? 반은 2의 2승이므로 2비트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16에서 18로 변경됩니다. 18은 호스트 부분이 14비트이므로 D의 14승에서 2를 뺀 16,132개의 호스트를 각 서브넷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동일한 크기로 분할하는 파이썬 코드입니다. 필요한 서브넷 개수의 로그를 취하여 추가로 필요한 비트 수를 계산합니다. 올림 함수를 사용하여 정수로 만든 후 원래 프리픽스에 더하면 새로운 CIDR 프리픽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2에서 새 프리픽스를 빼면 호스트 비트 수가 나오며 여기서 2를 빼면 각 서브넷당 사용 가능한 호스트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설 IP 주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설 IP 주소는 내부 네트워크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인터넷에서 직접 라우팅되지 않습니다. 10.0.0.0 파일은 클래스 A 사설 IP 대역으로 약 1,600개의 주소를 제공하고 빌 7G 15는 클래스 B 사비에서 약 100만 개, 개구직 2 임증 센시티브 포스팅 세로스 16은 클래스 C 사설 IP 대역으로 약 6만 5천 개의 주소를 제공합니다. 조직 내부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NAT는 Network Address Translation의 약자로 사설 IP 주소를 공인 IP 주소로 변환하여 내부 네트워크가 인터넷과 통신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여러 내부 장치가 하나의 공인 IP를 공유하여 제한된 공인 IP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 네트워크 구조를 외부에서 볼 수 없게 하여 보안 효과도 제공합니다. DHCP는 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의 약자로 네트워크의 연결 장치에 IP 주소를 자동으로 할당하는 프로토콜입니다. 관리자가 각 장치마다 수동으로 IP를 설정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네트워크 설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IP 주소를 임대 형태로 할당하여 사용하지 않는 주소는 회수하고 다른 장치에 재할당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DHCP는 DOA라는 4단계 프로세스로 IP 주소를 할당합니다. 먼저 Discover 단계에서 클라이언트가 브로드캐스트로 DHCP 서버를 찾습니다. Offer 단계에서 서버가 사용 가능한 IP 주소를 제안하고 Request 단계에서 클라이언트가 해당 주소를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Acknowledgement 단계에서 서버가 할당을 확인하면 클라이언트가 그 IP 주소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전 네트워크 설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개구이 인시스트 1초 12.524 네트워크를 세 팀으로 상황입니다. 개발팀은 60명이므로 26 서브넷을 할당하여
62개 호스트를 수용합니다. 디자인팀은 26명이므로 27서브넷으로 30개 호스트를 수용하고 경영팀은 10명이므로 28서브넷으로 14개 호스트를 수용합니다. 이렇게 각 팀의 필요에 맞게 적절한 크기로 분할하는 것이 효율적인 설계입니다. 효율적인 네트워크 설계를 위한 핵심 원칙입니다. 먼저 현재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지만 미래의 확장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부서에는 여유 있는 주소 공간을 할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IP 주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필요 이상으로 큰 서브넷을 할당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IP 주소 999.268.과 서브넷 마스크 25마스크 575 포드 5번 5종 기본 듀얼 A&D 연산하여 네트워크 주소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 연산이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IP 주소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2번 같은 네트워크에 속하는지 판단하여 직접 통신 또는 라우터 경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3번 톳에 할당할 수 있는 IP 주소의 개수를 계산하기 위해 4번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생성하기 위해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네트워크 주소 계산의 핵심 목적은 통신 대상이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같은 네트워크에 있으면 직접 통신하고 다른 네트워크에 있으면 라우터를 통해 통신해야 합니다. 이 판단의 기준이 바로 A&D 연산으로 구한 네트워크 주소입니다. 이것이 서브넷 마스크와 네트워크 주소 계산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서브넷 마스크 255.25.0은 이진수로 표현하면 8개의 해번, 8개의 0이 나옵니다. 이 마스크에서 각각 의미하는 바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1은 사용 가능한 호스트 주소, 0은 예약된 주소를 나타낸다. 2번 고정 IP 영역, 0은 동적 IP 영역을 나타낸다. 3번 1은 네트워크 주소 부분, 0은 호스트 주소 부분을 나타낸다. 4번 1은 공인 IP 영역, 0은 사설 IP 영역을 나타낸다. 정답은 3번입니다. 서브넷 마스크에서 연속된 1은 IP 주소의 네트워크 부분을, 연속된 0은 호스트 부분을 나타냅니다. 205층 5수파 말고 25.0의 경우 앞에 24비트가 1이므로 그 주소이고 뒤에 8비트가 0이므로 호스트 주소입니다. 이를 통해 IP 주소와 A&D 연산을 수행하면 네트워크 주소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192 이입침이 비밀 생세웨이 보안 네트워크 이사 네트워크에서 호스트에 할당할 수 없는 주소합으로 무엇일까요? 1번 292.1과 192.168.252과도 2번 292.6.1.1.0과 192.4.4.2 한번 192.1.1.28과 162.1.1.1 해번 192.2.1.5과 192.2.1.1 정답은 2번입니다. 호스트 부분이 모두 0인 주소인 192.2. 안석식처의 1.0은 네트워크 자체를 나타내는 네트워크 주소이고 호스트 부분이 모두 1인 주소인 192.2.2565는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주소는 실제 장치에 할당할 수 없으며 이는 네트워크 설정 시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클래스풀 주소 체계가 현재 실무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클래스풀 방식은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2번 클래스풀 방식은 IPv6와 호환되지 않기 때문이다. 3번 클래스별로 고정된 네트워크와 호스트 비율로 인해 IP 주소 낭비가 심하기 때문이다. 4번 클래스풀 방식은 라우터에서 처리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다. 정답은 3번입니다. 클래스풀 주소 체계는 A, B, C 클래스로 나뉘며
클래스마다 네트워크와 호스트 부분의 비율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래스 B는 약 6만 5천 개의 호스트를 수용할 수 있는데 실제로 500개의 장치만 필요한 조직도 이 전체 대역을 할당받아야 했습니다. 이로 인한 IP 주소 낭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IDR 기반의 클래스리스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개발자가 10.0 본세르 16 네트워크를 4개의 동일한 크기의 서브넷으로 분할하려고 합니다. 분할 후 각 서브넷의 CIDR 표기법과 각 서브넷당 사용 가능한 호스트 수는 얼마일까요? 1번 17, 각 서브넷당 32,766개, 2번 18, 각 서브넷당 6,082개, 3번 17, 각 서브넷당 5,534개, 4번 각 서브넷당 32,766개. 정답은 2번입니다. 4개의 서브넷으로 분할하려면 2비트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2의 2승은 4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6에서 18로 변경됩니다. 18은 호스트 부분이 14비트이므로 뒤에 14승은 16,388개의 주소가 있고 네트워크 주소와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제외하면 16,382개의 호스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NAT와 사설 IP 주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정확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NAT는 사설 IP 주소 간의 통신을 암호화하는 기술이다. 2번 사설 IP 주소는 NAT 없이도 인터넷의 모든 서버와 직접 통신할 수 있다. 3번 NAT는 사설 IP 주소를 공인 IP 주소로 변환하여 내부 네트워크가 인터넷과 통신할 수 있게 한다. 4번 NAT는 공인 IP 주소를 사설 IP 주소 대역으로 확장하는 기술이다. 정답은 3번입니다. 사설 IP 주소는 내부 네트워크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인터넷에서 직접 라우팅되지 않습니다. NAT는 이러한 사설 IP 주소를 공인 IP 주소로 변환하여 내부 네트워크의 장치들이 하나의 공인을 공유하면서 인터넷과 통신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제한된 공인 IP 주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퀴즈입니다. DHCP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IP 주소를 할당하는 DRR 과정에서 Discover 메시지가 브로드캐스트로 전송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네트워크의 모든 장치에게 새로운 클라이언트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2번 클라이언트가 아직 IP 주소가 없어서 DHCP 서버의 주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3번 DHCP 프로토콜이 UDP를 사용하기 때문에 4번 여러 DHCP 서버 중 가장 빠른 서버를 선택하기 위해 정답은 2번입니다. DHCP 할당 과정의 첫 단계인 Discover에서 클라이언트는 아직 IP 주소를 할당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DHCP 서버의 IP 주소도 알 수 없으므로 특정 대상을 지정한 유니캐스트 통신이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네트워크 전체에 브로드캐스트로 메시지를 보내 DHCP 서버를 찾습니다. 여덟 번째 퀴즈입니다. 회사에서 192.3 VOS 네트워크를 사용 중입니다. 개발팀 최대 60명, 디자인팀 최대 25명, 경영팀 최대 10명을 위해 효율적으로 서브네팅하려 할 때 각 팀에 할당해야 할 최소 서브넷 크기의 조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개발팀 25, 디자인팀 26, 경영팀 27, 2번 개발 26, 디자인팀 27, 경영팀 3번 26, 디자인 27, 경영팀 27, 4번 개발팀 25, 디자인팀 27, 경영팀 28. 정답은 2번입니다. 26은 64개 주소로 60개 호스트를 제공하여 60명의 개발팀을 수용합니다. 27은 32개 주소로 3개 호스트를 제공하여 수몇십 명의 디자인팀을 수용합니다. 28은 16개 주소로 14개 호스트를 제공하여 명의 경영팀을 수용합니다. 이 조합이 각 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면서 IP 주소 낭비를 최소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서브네팅입니다. 9번째 퀴즈입니다. IPv4 주소에서 옥텟의 개념과 그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옥텟은 4비트 단위이며 IPv4 주소는 8개의 옥텟으로 구성된다. 2번 옥텟은 8비트 단위이며 각 옥텟은 0부터 255 범위의 10진수로 표현된다. 3번 옥텟은 16비트 단위이며 IPv4 주소는 2개의 옥텟으로 구성된다. 4번 옥텟은 8비트 단위이며 각 옥텟은 0부터 128 범위의 10진수로 표현된다. 정답은 2번입니다. IPv4 주소는 총 32비트로 구성되며 이를 8비트씩 4개로 나눕니다. 각 8비트 덩어리를 옥텟이라고 부릅니다. 8비트는 2의 8승으로 256개의 값을 표현할 수 있으니 0부터 205까지의 10진수로 표현됩니다. 기구리비 plansensek시오이폰풋 100처럼 점으로 구분된 4개의 10진수 형태가 이 때문입니다. 마지막 10번째 퀴즈입니다. 네트워크 관리자가 172 실싱제이스지오폰지오 1200을 사용하는 회사 내부망에서 외부 웹서버 8.1088로 요청을 보내려 합니다. 이 통신이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네트워크 구성 요소와 그 역할의 조합으로 올바른 것은? 1번 DHCP 서버가 외부 서버의 IP 주소를 동적으로 할당. 2번 DNS 서버가 사설 IP를 공인 IP로 변환. 3번 NAT 게이트웨이가 사설 IP 주소를 공인 IP 주소로 변환하여 외부 통신 가능하게 함. 4번 프록시 서버가 내부 네트워크의 IP 주소를 숨기고 직접 라우팅. 정답은 3번입니다. 172 지노 시스테이 승시송 포기부는 사설 IP 대역으로 인터넷에서 직접 라우팅되지 않습니다. 외부 서버와 통신하려면 NAT 게이트웨이가 필요합니다. NAT는 출발지의 사설 IP를 공인 IP로 변환하고 응답이 돌아오면 다시 원래의 사설 IP로 변환하여 내부 호스트에 전달합니다. 이 과정 없이는 외부 통신이 불가능합니다. IP 주소 체계와 서브네팅 완벽 가이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IPv4 주소의 구조와 옥텟 개념, 서브넷 마스크를 사용한 네트워크 주소 계산, 클래스풀에서 CIDR로의 발전, 서브넷 통한 네트워크 분할, 그리고 NAT와 DHCP를 활용한 실전 네트워크 설계까지 다뤘습니다. 이 개념들은 네트워크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모든 개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지식입니다. 학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